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마지막으로 레반트인데, 레반트의 뜻은 해 뜨는 곳이라는 지역이에요. 해 뜨는 곳.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해 주잖아요. 연결해 주는 곳이죠. 지역적으로도 이집트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쪽하고. 흑해 쪽으로 넘어가면 유럽이잖아요. 유럽. 세계 중간을 다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이 레반트가 하는 거죠. 그러면 레반트는 만약에 본인들이 힘이 있으면 엄청나게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힘이 없으면 그냥 모두한테 당해야 되는 위치인 거고. 솔로몬 때 유례 없이 강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안에서 중개무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중개무역을. 아프리카, 그리고 이 시바 왕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남단에서 위로 올라와갖고 만난 거거든요. 솔로몬을. 왜? 솔로몬을 만나야지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를 가건 메소포타미아를 가건 아니면 저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나가건 솔로몬을 통과해야 돼요.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중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 레반트. 레반트 지역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동편 지역, 해변 동편 지역이 다 레반트예요. 레반트. 이스라엘은 레반트의 중단이에요. 중단. 반 잘랐을 때 그 하단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요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레반트를 옛날에는 레반트를 다 통틀어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 시대 때 가면은요, 팔레스티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된 거고. 레반트의 반 잘랐을 때 이 지역은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그 위는 시리아예요. 보통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통치를 했는데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하더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가리키는 용어가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예요. 거의. 단이 여기 있잖아요. 단. 왜 단이냐면 단 위로는 헬몬산이 있거든요. 헬몬산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딱.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땅이 이렇게. 물론 더 많이 나가고 정벌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까지고 이 단에서부터 위로는 페니키아라고 보통. 페니키아, 시리아 이쪽에 오는 거죠.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한 지역의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냥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리스가 도시국가일 때는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테베가 있고 막 많거든요. 이걸 다 합쳐서 그리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도시국가예요.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베이루트, 비블로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해상무역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들을 통틀어 갖고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지역. 이 지역은 아주 부유했던 지역이에요. 부유했던. 돈이 너무 많고 항상 풍족했고. 왜? 두로와 시돈, 베이루트, 비블로스 같은 경우는 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했거든요. 무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웠고 사람들의 생각도 되게 진취적이었고 자유주의적이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비판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죠. 왜냐하면 문란하니까. 문란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상숭배적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합의 딸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왕 엣발의 딸이거든요. 시돈왕의 딸이에요. 시돈왕. 그러면 아합이 왜 시돈왕과 결혼했을까? 당연히 결혼해야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역을 하려면은. 솔로몬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무역을 하는 거죠. 여기는 무역을 해야 돈을 벌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항구가 없어요. 항구가. 아까 레반트 지역이 있잖아요. 지중해 동쪽으로. 이 지역들 다.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해변이 있으면 여기다가 항구 도시 세우면 될 거 같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해변들은 다 모래 지역이에요. 모래 지역. 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항구가 못 들어와요. 대신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면, 페니키아로 가면, 여기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나가서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시돈이나
혹은 두로 같은 도시국가를 통해야지만 되는 거죠. 통해야지만.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항상 강성했어요. 항상 부유했고. 성경에서는 남유다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항상 부강하고 잘 산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부유했던 나라는. 남유다는 대부분 다 어디냐면 산골에 있거든요. 산골에. 예루살렘부터 다 산이잖아요. 잘 살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에요.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신앙이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의 신앙,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됐었고, 지리 환경적으로 폐쇄적이에요. 산골이고 접근성이 없어 사람들이.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평야만 하더라도 다 평야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당시 너무너무 중요했던 고대의 아주 큰 중요한 국제 해양도로가 있어요. 해변길을 따라 들어가는 국제 해양도로. 모든 무역은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 해양도로를 끼고 있어야지 부가 창출이 돼요. 근데 그 해양도로를 끼고 있는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가 무깃도죠. 무깃도. 그러니까 무깃도를 차지하고 있어야 부유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깃도가 다메섹까지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는 건데, 남주다가 속해 있던 도시 중에는 이 해안 도시, 이 해안길, 혹은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또 이 두 큰 도시 이 길을 끼고 있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는. 그러니까 부를 창출하기가 힘들죠. 대신 타 민족의 문화도 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뉘기 전에 솔로몬이 사실은 이런 길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거든요. 이 무역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위로 올라가면 북쪽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용어할 때는 북쪽이 위쪽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오른쪽 있죠. 오른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북쪽이에요. 그렇게 보통 보거든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서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이 있어요. 북쪽에. 이 두 개의 산맥. 이 두 산맥이 3,000km가 넘어요.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들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에요. 높은 산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운데 골짜기는 움푹 파여있는 골짜기겠죠. 산과 산. 이스라엘의 지리가 거의 이래요. 서부산지가 있고 동부산지가 있고 중간에는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가 다 이 골짜기에 있는 거죠. 근데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안티 레바논 산맥 옆에 보면 다메섹이 있잖아요. 다메섹. 다메섹이 아람 어디의 수도죠? 이 아람의 수도잖아요. 아람. 아람이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오랜 시간 싸웠던, 강성했던 나라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수도인데 이 다메섹은 너무너무 부유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안티레바논에서 나오는 이 물줄기 때문에 항상 물이 풍부했고, 또 왕의 대로, 그리고 국제해안도로가 다 이 다메섹을 통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부유한 거죠. 그러니까 아람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기가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나온 나라가 바로 이 다메섹이죠.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다메섹 세 나라가 서로 주고받고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압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암몬, 에돔 같은 나라는 사실은 끼지 못하죠. 이 사람들 약소국이니까. 거의 싸움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의 서로의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아시리아가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어떡하냐, 우리가 합쳐갖고 대항하자, 아니다, 싫다, 너희하고는 합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서로 지리멸렬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레바논, 안티레바논,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항목, 이게 원산지예요. 백항목이라고 했을 때 레바논 백항목이라는 말 쓰거든요. 레바논 백항목. 주로 이걸 어디서 쓰냐면은 성전이나 궁전을 지을 때 지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과 궁전은 이스라엘 나고 있는 나무들을 지은 게 아니고, 이 레바논에서 이 나무들을 베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지은 거예요. 레바논 백항목. 이거죠. 이 나무들. 안티 레바논 산맥이 끝나는 지점에 뭐가 있냐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바로 요 앞에 보이는 산이죠. 헬몬산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딱 보면은 항상 눈이 덮여 있잖아요. 웃기죠. 앞에는 꽃이 이렇게 만발했는데 저 위쪽은 눈이 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크기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예요. 아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그 안에 지형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봄인데 한쪽은 겨울이고 이런 게 그냥 한눈에 촬영이 될 정도의 그런 거죠. 헬몬산. 이 헬몬산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은 이 헬몬산을 스닐이라고 불렀고, 시돈 사람들은 시론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시온. 시온산 할 때. 그 시온산은 헬몬산을 가리킨 거거든요. 헬몬산.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죠. 최북단 사실. 보통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얘기하는데 단 바로 위에가 헬몬산이 있거든요. 헬몬산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그것들이 사실 단에 모이는 거예요. 단. 그리고 단에 있는 물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르단 할 때 요단강이라는 게 뭐냐면 요르단이잖아요. 단에서부터 요르 흐른다는 뜻이에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단이 그 수원지인 거죠. 수원지. 헬몬산에서 단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이 팔레스타인은 지형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나눠 갖고 사실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해변 이 지중해와 맨 앞에 있는 게 해안평원이죠. 해안평원. 여기 해안이에요. 해안. 그런데 이스라엘의 해안에는 항구가 못 들어온다고 했죠. 항구가 못 들어오는 해안이에요. 그래서 쓸데가 없어요. 이 해안은요. 도저히. 놀라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해안에 항구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항구를. 아주 진짜 위대한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은. 위대한 건축가예요. 누군지 아세요? 네,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대왕. 헤롯 대왕이 여기다가 가이사랴에 항구 도시를 짓잖아요. 가이사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전 세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가지고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건축의 왕들이 있어요. 건축의 왕들. 그 중에 한 명이 이집트의 람세스 2세. 건축 대왕. 그리고 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헤롯이 적겠어요. 헤롯이 누구 시켰겠지. 그래도 역사는 이걸 다 헤롯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람세스는 자기가 했겠어요, 이거를. 뭐 아부신벨이고 뭐고 다 사람 시켰지. 이 해안평화가 있어요. 해안평화. 그리고 이 해안평화에서 넘어가면 서부산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들은 다 서부산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도시들 한번 딱 떠오르는 거 얘기해 보세요. 예루살렘 있고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헤브론. 뭐야. 베델, 세겜, 이런 도시들, 실로 같은 게 다 서부산지예요. 서부산지. 다 산에 있는 거야. 산에 있는 거. 좋지도 않은 땅들 있는 것들이에요. 좋은 도시는 사실은 이 해안평원이, 그러니까 제가 쓸데가 없다고 했는데, 쓸데가 없다는 거는 이 바다와 만나는 그 지역은 쓸데가 없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는 평원은 되게 좋은 땅이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 그 땅에 살아야 돼. 그 땅에 사실은. 그 땅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거의 차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엄밀히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했을 때 정복을 과연 얼마큼 했는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강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평원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해안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안은 맨 밑에가 블레셋 평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샤론 평원, 사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샤론. 그리고 위에가 돌평원, 악고평원, 이렇게 평원이 있어요. 평원들이. 이 평원이 다 좋은 땅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평원은 이스라엘이 거의 차지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이런 평원들이 있고,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만 고대 역사에서 대략 한 13세기쯤 갑자기 해양 민족들이 등장해요. 해양 민족들이. 이것도 굉장히 연구 주제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갑자기 해양 민족들이 등장하면서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쑥대밭. 가나안도 그렇고, 저 위쪽에 히타이트도 그렇고. 근데 람세스 3세를 지금 인터넷 쳐보잖아요. 그럼 람세스 3세는 위대한 왕이죠. 근데 람세스 3세 끝난 다음에 이집트 역사는 끝나는 건데, 거의. 람세스 3세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해양 민족을 막아낸 거예요. 막아낸 거. 이긴 게 아니고 막아낸 거. 겨우겨우 막아낸 거. 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사실은 해양 민족의 한 지류라고 할 수 있어요. 지류. 이 블레셋들이 이때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미. 그때부터 여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이제 아벨에서 바라본 그 사론 평야예요.
근데 이 평야 중에서 특히 제일 좋은 땅이 어디냐면은 이 돌평원 있잖아요. 돌평원, 악구평원 이 사이에 보면은 갈매산이 있어요. 근데 요게 보면은 무깃도라고 있잖아요. 도시가 그렇죠? 이 무깃도를 넘어서는 순간 이스라엘 평원이 나와요.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좋은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예, 이게 제일 좋은 평원. 그래서 여기를 지키려면 무깃도를 지켜야 돼요. 무깃도.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집트 왕 느고가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게 아니고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이 아스리아까지 올라가는 길에 요시아가 이 무깃도에 가갖고 딱 막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난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 비켜줘. 그러는데 요시아가 안 비켜주거든요. 그래서 싸우다가 죽어요. 전사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왜 비켜주면 좀 비켜주지. 근데 비켜줄 수가 없는 거죠. 임진왜란 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한테 우리 너를 정벌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땅을 열어달라고 했지. 땅을. 왜냐면 명나라 쳐야 되니까. 땅을.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정명가도예요.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할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가도해달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길을 열어주는 순간 조선은 망하는 거죠. 이것도 무깃도를 열어주는 순간 이스라엘 평원이 다 열리면서 이스라엘은 그냥 다 공개돼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깃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이스라엘한테 최후의 방어선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굉장히 많았겠죠. 이스라엘을 치려면 무깃도를 넘어야 되고, 이스라엘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무깃도에서는 전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류 마지막 그 악의 세력과 천상의 세력이 전쟁을 하는 전쟁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이잖아요. 아마겟돈의 히브리어가 무깃도잖아요. 무깃도의 언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아마겟돈이 냐왜 하필이면 무깃도냐?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무깃도에서 날 거야 했을 때 진짜 무깃도에서 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전쟁으로 얼룩진 장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쓴 거죠. 아마겟돈의 뜻이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부산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갈릴리라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부분, 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다 이 서부산지예요. 산지. 갈릴리, 사마리아,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다 넘어오려면 어떻게 넘어와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가기 싫으니까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여기를 지나가고 오는 거잖아요. 지나가지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유동강 건너가지고 이게 이제 산지죠. 이 산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미스바, 실로, 세겜, 구약에 핵심되는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위치가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해발 900m예요. 900m. 예루살렘이 800m예요. 800m. 되게 높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1km밖에 안 돼요. 여리고까지. 근데 여리고의 높이는요. 바다보다 낮아요. 지형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이 경사가 1000m예요. 1000m.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진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우리는 보통 수도에서 지방 갈 때는 수도를 중심으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지리적으로도 진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올라가도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이 서부산지를 기준으로 산이 높잖아요.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1000m쯤 되니까.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찬바람이 싹 불어오면은 이 산을 못 넘어요. 못 넘어. 넘으면 좋은데. 못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에 부딪히면서. 여기는 비가 와요. 비가. 이쪽은. 수분이 있어요. 그런데 산을 못 넘어가니까 서부산지 넘어서는 뭐예요? 건조해요. 건조하니까 밑에 보면은 결국은 뭐가 있어요? 유다 강야가 나오잖아요. 유다 강야.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길이 3개예요. 아까 말한 첫 번째 국제해안도로. 국제해안도로는 요 해변을 따라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무깃도에서 뻗겨갖고 넘어가는 게 국제해안도로가 있고 아주 중요한 길이죠. 두 번째는 왕의대로. 이 요단 동편에서 연결되는 왕의대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족장길이에요. 족장길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은 족장길이에요. 족장길. 이게 어디냐면 이 서부산지를 통해서 연결되는 길들이에요. 산지로 연결되는 길. 족장길.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 이
염해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5개국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당연히 왕의 길로 내려와서 싸움을 했겠죠. 왕의 길로. 왕의 길로 내려와갖고 여기서 싸움을 한 거예요. 여기서 포로로 잡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의 길로 올라갔을 거예요. 왕의 길.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것들, 그럼 어떻게 팔려갔을까? 그것도 당시 이런 무역로 보면은 뻔한 게 아마 국제해양도로 통해갖고 이렇게 팔려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단에서부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잘 보면은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광야가 나와요. 광야. 유다는요 천의 요새예요. 요새. 왜냐면은 자연적으로 정벌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왜? 북쪽으로는 유다 이게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그리고 밑으로는 네게브가 있고요. 이 앞에는 쉐팔레라고 해서 저지대가 있어요. 그냥 방어하기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멍멍뜨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시키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도 지리적으로 유다는 견고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지리적으로.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에서 자 남유다로 갈 때 이렇게 밑으로 빠지죠. 저지대로 내려가면서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비가 안 오니까 이 산맥 건너편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여기 비가 안 올 거 아니에요. 유다 산맥이고 여기서 이제 사해 바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해. 그 옆으로는 네게브가 있고 그 옆에 하나 볼 거 쉐팔레라고 있어요. 쉐팔라는 저지대라는 뜻이거든요. 저지대. 그러니까 아까 그 해안 평원과 이 서부 산맥 사이에 쉐펠라 지역이 있어요. 유다 쪽에 쉐펠라. 근데 이 쉐펠라가 중요해요. 쉐펠라를 방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블레셋과 유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유다를 공격하고 싶으면은 자꾸 자기들의 지경을 넓혀요. 쉐펠라로 막 넘겨. 그래서 이 누구냐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싸우는 지역이 어디냐면 다 쉐펠라예요. 쉐펠라에 있는 소래골짜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운 데가 어디예요? 엘라 골짜기잖아요. 엘라. 소렉 엘라가 다 쉐팔라 지역이에요. 쉐팔라 지역이라는 건 여기서 전쟁에서 지면은 이 블레셋이 쉐팔라 넘어서 유다로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역인 거죠. 쉐팔라. 그래서 만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유대 광야죠. 유대 광야. 예수님이 40일 머문 곳이 유대 광야. 뭐죠 여기? 다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돌로 떡 만들어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라비아 사막은 돌이 없잖아요. 다 모래지. 근데 유대 광야, 유대 사막 광야와 사막 같이 있으니까 여기는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떡 만들라고 하는 거죠. 쉐펠라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게 쉐펠라에 있는 소래골짜기예요. 소래골짜기. 이 소래골짜기에서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운 곳이 소래골짜기고 여기가 엘라 골짜기.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이 죽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서부 산지를 넘어오면은 바로 지구대가 돼요. 요단 지구대. 그러니까 서부 산지가 있고 옆에 동부 산지가 있잖아요. 동부고원. 산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중간에 당연히 고원이 나오겠죠. 이게 유단 지구대인데 맨 위에 보면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훌라오스,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있고 다음에 사해 바다까지 연결되는 부분. 다 저지대죠. 저지대. 아주 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해수면보다 다 낮아요. 바다보다. 그러면 수원이 아까 헬몬산에서 단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수원이 헬몬산에서 단으로 가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도 아주 물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판의 신전이 있고 여기 있는 물들이 모아져가지고 훌라우스로 가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이 형성이 돼갖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까지 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 근데 우리가 성경 볼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가이사라가 있어요. 가이사라는 아까 이 해안에 있었던 이 갈멜산 밑에 가이사라 여기 있죠. 이게 가이사라예요. 항구 도시. 나중에 헤롯이 여기다가 항구 도시를 짓는 거죠. 가이사라. 그러면서 항구 도시를 지으면서 당시 로마 황제를 위해 바친다고 해서 이거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한 거예요. 가이사라라고. 근데 그 아들이 또 단지역에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다가 신전을 짓죠. 성전을 져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름을 바꿔버려요. 가이사라로.
근데 아버지 가이사라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진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죠. 빌립보예요. 가이사라와 가이사라 빌립보는 완전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다음에 골란고원 나오죠. 골란고원이 나오고 이제 갈릴리 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골란고원은 고지대예요. 지리 보면 어때요? 높죠? 골란고원은 높은 곳이에요. 골란고원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골란고원은 중요해요. 왜? 골란고원이 지금 군부대가 다 있는 곳이 골란고원이잖아요. 골란고원을 뺏기면요 이스라엘이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골란고원에서 딱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한눈에 보이거든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은 고지대인데 고지대 올라간 다음에 그 평지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탱크도 올라가고 군사훈련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골란고원이 끝나면서 갈릴리 바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심해요. 잡담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차이가 심하다고요. 골란고원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짜로 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탔는데 풍랑이 막 일잖아요. 풍랑이 갑작스럽게. 실제로 갈릴리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풍랑이 막 일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리적으로 골란고원에서 갑작스럽게 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내려오던 게 앞에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물로 떨어지면서 이게 진짜로 폭풍으로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지리적으로.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신약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도시들은, 마을들은 다 갈릴리 바다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막달라, 디베랴, 게네사렛, 가버나움, 베세다, 가라샤, 데가볼리 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잖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할 때도 보면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막 이런 비유하는 게 갈릴리에는 새들이 많았거든요. 진짜로 많았고 농사도 많이 졌고.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가 막 한국 사람이 막 외국 사람들 비유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의 일상에서 벌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이 다 비유하신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다 갈릴리 바다와 관련된 것들이 아주 많은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가로 세로가 24km, 12km예요. 동서가 12km, 위아래가 24km 되는 정도의 길이죠.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예요? 사실은 호수죠. 호수가 맞아요. 왜? 물이 민물이거든요. 민물. 짜지가 않아요. 짠물이 아니니까 사실은 갈릴리 호수라고 해야 되죠. 호수. 더군다나 바다와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중해 연결이 아니라 호수예요. 하지만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작지 않아요. 이게 12km 무시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밑에 사해까지 요단강이 나오는데 그 길이가 110km.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되게 작은 거죠. 얼마 안 큰 거예요. 110km면. 차 타고 110km 가봤자 뭐 얼마나 걸린다고요.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럼 사해는 바다예요, 호수예요? 이것도 지중해와 연결 안 되거든요. 그냥 땅덩어리 안에 그냥 딱 만들어져 있는 그거지. 근데 갈릴리는 아까 호수였잖아요. 사해는 보통 바다라고 불러요. 왜냐면 물이 짜니까. 염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다가 맞는 거죠. 이 짠 농도, 염분의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죠. 왜냐면 계속 증발되니까. 계속 증발되고 있거든요. 아마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이게 사해 바다고. 사해 바다는 크죠, 굉장히. 그래서 이 가로세로 길이가 80km, 16km예요. 80km, 16km. 길이가 80이에요, 80. 16. 굉장히 크죠. 이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요단 지구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해바다에서 아까 아카가반까지 길이가 177km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보다 사해바다에서 아카가반까지가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어요. 이게 다 지구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으로 넘어가면 동부고원이 나오죠. 동부고원을 보통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이 높이는 600m에서 1500m까지 다양해요. 이 동부고원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이 다 지리적으로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동부 고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지류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기 밑으로 보면 세렛강이 있고요. 세렛강. 그리고 아르논강, 야복강 다 들어봤잖아요. 이 강들. 그러니까 세렛강 밑으로는 어떤 나라예요? 에돔이 있어요. 에돔. 그리고 세렛강과 아르논강 사이에는요. 모압이 있어요. 모압. 그리고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에는 암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런 지경 같은 게 이미 뭐 자연적으로 다 뭐랄까 결정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이것들 통해서 이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압 같은 땅은 되게 좋은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모압은. 그러니까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가 기근 왔을 때 모압으로 가잖아요. 모압으로. 피시나로. 모압으로 가고.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해안 도로입니다. 이 도로 지도. 이 지도를 잘 알아두면 좋아요. 맨 앞에 있는 게 국제 해안도로였죠. 가자 거치고요. 요빠 거치고요. 아벡 거치고요. 무기또, 하솔, 다메섹까지. 다 쟁쟁한 도시예요. 무기또도 워낙 유명하지만 하솔도 마찬가지죠. 하솔은 항상 가나안에서 모든 도시국가들을 주도하던 나라가 하솔이에요. 하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하솔의 왕이 주도해서 싸우잖아요. 하솔은 아주 유명한. 그리고 결국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해양도로를 거치고 있는 도시들은 다 강성한 도시들이에요. 족장도로는 브레사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이죠. 그리고 왕의대로가 옆에 있고요. 왕의대로. 페트라, 암만 쪽으로. 다메섹으로 바로 가는 이 암만. 이 두 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곡길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인 거죠. 오늘은 이제 구약 역사, 고대 근동의 역사와 구약 중에 그 배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성서 고고학의 태동 그리고 유물들, 유적들, 지도들을 했다면 이것들이 성경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고 했다면 오늘은 고대 근동,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리적인 환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글만으로 이해 못하는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리적인 환경을 통해 갖고 이때는 이럴 수 있었겠구나 같은 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